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23년에 기출문제, 복원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 학습했었던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반영이 되고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를 한번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출문제를 푸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생 기억에 의해서 문제를 복원해서 편집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랑은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요런 그런 내용들을 냈었구나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실제로 시험을 우리가 본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다음 소방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옳지 않은 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시고 채점을 다 한 상태에서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 틀렸나, 이렇게 옳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니까 왜 틀렸나 위주로 제가 좀 빠른 템포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1시간 안에 이 내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거 3번인데요. 뭐냐? 화재안전조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조사 3총사가 있어요. 조사 3총사는 청장, 본부장, 소방서장이에요. 예, 청장, 본부장, 서장.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뭐 청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장, 본부장, 소방서장 이분들이 조사 3총사예요. 시도지사는 뭘 알아야 조사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조사라는 말 나왔을 때 시도지사는 절대로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내용이 되게 긴데요.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은 맞아요. 우리 소방기본법의 목적이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화재, 재난재해 급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자, 공공의, 자, 이거 확인하세요.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소방본부장은 이 강제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처분을 강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불을 끕니까? 강제할 수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강제처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제처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큰 물건. 자, 이거 제가 설명드렸었죠? 문제풀이 할 때. 옮긴 물건에 관한 내용인데 옮긴 물건은 당연히 옮겨서 소방서 같은 데다가 임시로 보관을 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보관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보관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관하는 기준. 가져온 날로부터 14일간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요. 그리고 공고일 종료 다음 날로부터 7일간 또 보관하고 하니까 보관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조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자, 리얼 여기 나오네요. 옮겼습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거 뭡니까? 그렇죠. 그날부터 며칠? 14일입니다. 그래서 14일 동안이니까 리얼은 맞는 얘기죠. 자, 미음. 소방 대상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아시죠? 항상 바다에서 운행 중인 선박이 아니라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또 틀렸죠? 그래서 이게 니은, 디귿, 미음. 우리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니은, 디귿, 미음이 되는 거죠. 수업할 때 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이니까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죠. 그럼 관계인의 업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소방안전관리자 고유 업무 뭐가 있었습니까? 자위소방대 편성 운영에 관한 거, 소방계획서 작성하는 거, 교육훈련에 관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록 유지 관리하는 거. 이런 내용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위소방대나 초기 대응 체계가 나오죠? 이건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건 화기취급이라든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시설관리 이건 가능하고 화기취급 감독은 가능하지만 자위소방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인의 업무를 물어봤는데 소방안전관리자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는 일단 그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쭉 위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먼저 정보를 활용을 한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보면 이런 거죠.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뭐만 본다 그랬어요? 지상 27층이죠? 그럼 이건 일단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연면적 14만 5천 제곱미터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건물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네요.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다는 게 뭐 그런 게 되는 거고,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을 2023년 1월 10일 날 했습니다. 밑에 물어보네요. 자, 전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오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만약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죠?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6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그렇죠. 적어도 7월 9일까지는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답은 일단 몇 번? 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선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합격하셔서, 그러니까 응시자격이 생기거든요. 관련 학과를 나오시면 응시자격이 생겼으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보신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증을 따면 이제 그때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거죠.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이 언제냐 그랬습니다. 그죠? 자, 소방안전관리자 1월 30일 날 아까 전에 해임했다라고 위에 자료가 나와 있었잖아요. 적어도 한 달, 그러니까 30일 이내에는 선임을 해야 되므로 언제입니까? 그렇죠. 1월 10일, 여기 보니까 1월 10일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는 건 언제죠? 적어도 2월 9일까지는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월 3일 조금 날짜가 미달이네요. 9일까지 괜찮습니다. 뭐 3일까지 하면 좋긴 한데 여기 정확한 날짜를 물어봤으니까 2월 9일까지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해야 된다. 옳은 거 찾는 거였나요?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임 연기 신청할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높이를 제대로 안 받네요. 저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약간 문제가 조금 어려웠네요. 선임 연기 신청할 수 있는 거 일단 요걸 보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딱 생각나는 게, 선임 연기 신청은 뭐가 가능하냐면 2급이에요. 2급이랑 3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1급이나 특급은 선임 연기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면 제가 층수를 그냥 넘어갔고 층수만 보고 미터를 안 봤어요.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일단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위에 거 보시면 1급이니까 선임연기 신청할 수가 없대요. 안 그랬으면 답이 2개 나올 뻔했죠. 제 풀이대로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3번하고 4번을 딱 우리가 보신다면 답은 3번이 되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문제 이렇게 냈네요. 자, 뭐냐면 이거였어요. 지상 27층만 딱 봤는데 제가 이걸 간과했죠. 높이가 135m잖아요. 그럼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그렇죠. 120m 이상에 해당되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된다 그랬죠. 그럼 1급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1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임연기가 안 돼요. 선임연기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여기까지만 봤어요. 덜렁덜렁하면 안 되는데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층수는 27층이죠. 높이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까지 봐야 된다는 거. 세대수나 연면적은 사실 여기서는 따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대수를 따진다는 건 아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을 한다면 세대수를 따지는 거였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냥 틀리고 넘어갔어도 저는 6번 문제에서 아마 수정을 했을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을 봤더니, 자, 뭐냐면 이런 거죠. 그거 좀 약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6번을 딱 봤더니 보조자 선임인데, 특급 아니면 1급이면 제가, 나 지금 뭐 잘못 풀었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 딱 봤더니 우리가 본 것처럼 몇 급이었습니까? 1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급이었겠죠? 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인데, 일단 세대수가 2200세대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기준이었죠? 300세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대충 얼마입니까? 37에 21, 38에 24인데 2200이니까 7.xxx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뭐 하라 그랬죠? 소수점 아래는 날려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몇 명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필요한 겁니까? 7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7명이구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층수는 27층이지만 아마 뭐 복층도 있고 그랬나 봐요. 높이가 120m 넘어갔잖아요. 135m래요. 그래서 이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었다는 거, 높이를 가지고도 따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연 2회라 그랬습니다.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반기별 1회면 둘이 똑같잖아요. 이것도 2번이고 반기별 1회도 2번이잖아요. 반기별이 아니라 뭐죠? 분기별 1회가 돼야 된다. 그럼 4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리을도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은 건드릴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옳은 얘기니까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좋아요.
8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에 적용할 수 있는 벌칙이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법령에 위반되는 걸 발견하고도 뭐라 했습니까? 눈 감아 줬죠? 눈 감아. 소방안전 관련 선임을 안 했어요. 미선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불이익. 뭐죠? 자, 이거 제가 약간 유치하게 알려드렸던 거죠? 불이익. 눈 감아, 미선임 얼마였습니까? 300만 원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과태료 아니에요. 벌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예,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외워 나가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고시원업에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여기서 고시원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아마 다중이용업소를 얘기할 겁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인데 얼마죠? 2,500이니까 2,000제곱미터 넘어갔죠? 그럼 2,000제곱미터 넘어갔으니까 뭡니까? 네, 종합점검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자격의 종류와 무관하게 틀렸습니다. 종합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만 가능해요. 그분들만 종합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하게라는 말 틀렸습니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연 1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특급 때문에. 특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 1회가 아니라 이거는 반기별 1회입니다. 반기별 1회니까 1년에는 2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기별 1회. 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1급은 연일회가 맞는데 이 특급 때문에 그래요. 특급은 반기별 1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은 맞겠죠. 그래서 예, 나머지 뭐 4번은 두루뭉실한 내용이니까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죠. 예, 좋아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이거는 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맞습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차고 주차장 기억나세요? 400. 장애인, 정신병 300, 노수 200, 학교 100, 차고주차장 200. 몇 대입니까? 20대. 지하무창 150, 공연장 100.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숫자들이죠. 외우고 계셨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렸을 겁니다. 해볼까요? 자, 차고주차장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 그렇죠. 자, 탑고. 자, 항공 맞아요. 관망탑하고 방송용 송수신탑을 같다 그랬어요. 남산타워 생각하세요. 남산타워는요, 관망탑이면서 방송용 송수신탑이죠. 뭐 YTN에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둘 다 뭡니까? 같은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죠? 건축물 그럼 무조건 얼마죠? 기준이 400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한 거 군더더기 없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일부 중에 무조건 개수는 무조건 3개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뭐 뜯어 고친다 그러면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판 좋아해요. 그래서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는데, 자, 제가 이거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죠. 기존 건축물 헐고 다시 짓는 건 무조건 개축이에요. 재축도 있지 않나요? 재축이 나오려면 재난, 재해, 재축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 말이 없으면 개축이에요. 그래서 개축 3개, 답은 얼마입니까?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좋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연발화의 원인 산분중흡발이에요. 분해중화. 여기 뭐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산화열. 자, 자연발화 원인 분해열, 중압열. 분해열하고 중압열은 둘이 세트예요. 분해가 되면 중압 뭐 이렇게 둘이 같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 분해가 있으면 중압도 있겠죠. 산화열, 분해열, 중압열. 그다음에 흡착열. 발은 이제 발효열. 발효. 그래서 이 5가지가 있거든요. 산분중흡발. 해볼까요? 산화열. 자, 자연발화의 원인 산화열 있죠? 그 다음에 흡착열 있죠? 나머지는요?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이 되는 거고요. 이 열면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열적점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적점화원이고, 이게 전기불꽃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 점화원이거든요. 근데 자연발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은 요거 중에 하나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13번 보겠습니다. 종합방제실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맞습니다. 1층에만 틀렸죠. 자, 1층도 되고 피난층도 돼요. 근데 피난층 1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이나 피난층에 가능하다. 그리고 뭐 조건만 맞으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5m 이내에 설치돼 있으면 뭐 지하 1층이나 2층도 괜찮다. 막 쫙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만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설치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맞아요.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하면 좋겠죠.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기역, 디귿, 리을 옳은 거 찾아라.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이거죠. 자,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물 안 돼요. 이거 금수성 물질이죠. 자연발화에 의해서 자연발화성 물질이죠. 자, 그럼 뭡니까?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면유위험물, 삼유위험물에 관한 성질입니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삼유위험물,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사류위험물 특징 혹시 기억나세요? 잘 탄다, 물보다는 가볍다, 공기보다는 무겁다, 정전기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이 네 가지는 항상 잘 나오는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화하기가 쉽다. 불 잘 붙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가 아니라 무겁다가 돼야 되겠죠. 무겁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 폭발한다. 공기와 혼합돼서 연소 폭발하는 거 가능합니다. 연소, 뭐 폭발은 좀 이제 좀 심한 애들, 뭐 예를 들어 특수인화물이나 이런 애들 같으면 펑 하고 터지면서 막 유증기가 불이 붙을 수가 있는데 가능합니다. 착화 온도가 높을수록 위험한 게 아니라 착화 온도는 불이 붙는 온도거든요. 불이 붙는 온도는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높을수록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전기안전관리입니다. 퓨즈가 끊어질 경우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왜요? 원인을 조사해야죠. 그죠? 누전차단기 설치하고, 옳지 않은 것만입니다. 누전차단기 설치하고 월 1, 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플러그 뽑을 때 선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아라.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선의 합선. 자, 합선 괜찮아요. 단락이란 말 나옵니다. 누전 괜찮습니다.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하면 좋은 거죠. 과전류가 문제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과전류 차단장치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과전류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데? 규격 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 기계, 기구 등의 과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리을은 이거 약간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누전 차단장치는 좋은 거니까 기억 리을이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보시면은 다음에 연소가스의 종류와 특성에서 옳지 않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액화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는 메탄, 비중은 얼마였습니까? 0.6. 여기는 이제 1.5에서 2가 된다 그랬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일단 맞아요. 석유니까 맞고, 이거 둘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폭발 범위는 5에서 15. 메탄은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부탄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둘 다 맞고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무겁잖아요. 좀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좀 멀리 설치해도 된다 그랬죠. 직선거리 8m, 수평거리 8m 이내. 사실은 직선거리로 바뀌었어요. 직선거리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냥 왜 수평거리 그냥 쓰냐면 안전은 교재는 수평거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써도 됩니다. 예, 그 나중에 바뀌겠죠 뭐.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무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거우니까 느리죠. 요거 4m 이래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같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리을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죠?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일단은 그냥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연소율이 작다? 연소율이 작으면 불에 잘 안 탄다는 얘긴데요. 연소율이 커야 되겠죠. 열 전도율이 작다? 그럼 열의 축적이 잘 되거든요. 이거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나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좋은 가연물이라 그랬죠. 맞아요.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이 작으면 뭐가 좋아요? 열 전도율이 작으면 열의 축적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열의 축적이 잘 되기 때문에 2번이 옳은 얘기고요. 건조도가 낮아? 그러면 뭐죠? 건조도가 낮다는 얘기는 습하다는 얘기잖아요. 건조도가 높아야 되겠죠. 말이 어렵죠. 그죠? 건조도가 높아야 바싹 말라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고요. 산소와의 친화력이 작다 아니라 커야 되겠죠. 그래서 18번에 답은 몇 번?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면적별 방화구에게 면적별 방화구에게 최소 개수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최소 개수로 옳은 거 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따져야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일단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고요.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입니다. 맞죠? 다른 거 조건 무시하래요. 스프링클러는 곱하기 3인데 3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아시죠? 곱하기 3. 내화 구조나 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10층 이하잖아요. 자, 10층 이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바닥 면적이 다른 거 불연성 뭐 내연 뭐 이런 거 조건 없이 그냥 10층 이하면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방화구역의 기준 면적인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방화구역의 면적은 3000제곱미터가 되는 거니까 한 개면 돼요. 한 개. 왜냐면 여기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원래 1000제곱미터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3000. 3000제곱미터 하나의 방화구역으로 해라 그랬는데 마침 3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한 개의 방화구역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2번은 맞아요. 나머지 왜 틀렸나 볼게요. 자, 11층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11층 이상. 11층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아니면 500제곱미터인데 내화구조라는 말이 없으니까 200제곱미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 곱하기 3이에요. 스프링클러 있으니까. 그럼 하나의 면적이 600제곱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600제곱미터. 그런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고 600제곱미터가 기준이니까 방화구역은 몇 개가 돼야 돼요? 5개가 돼야 되는데 15개도 틀리고 6개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5개가 돼야 된다. 그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뭐 해설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20번. 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피난계단은 옥내, 옥에 특별 피난계단이 있다. 맞아요.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방화문 설치하고 뭐 피난구 유도 등의 유도표시 설치하는 거 좋은 거죠. 피난시설은 계단, 복도, 출입구, 그 밖에 피난시설 등을 말한다. 맞습니다. 방화시설은요. 방화구역, 방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죠? 재현설비가 나오네요. 재현설비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건 소방시설이에요. 재현설비는 소방시설 중에 특히 뭐죠? 소화활동설비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랑은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방화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하하, 이것도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뭐죠? 연결 송수관 설비. 그 다음에 하나 뭐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예,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 얘네들의 공통점 뭐라고 했습니까? 얘네들은요, 그렇죠, 전부 다 1000m 이상인 터널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3개 외우세요. 옥내 소화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에만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아이고, 이건 뭐 그림 딱 보니까 아시겠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불연성 재질의 천으로 불이나 자동차를 덮어입니다. 덮어거나 하면 무슨 소화입니까? 질식소화입니다. 네, 질식소화죠. 그래서 이거는 질식소화를 나타내는 아주 큰 그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식소화. 답은 몇 번이에요? 네,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화재와 소화기 연결이 바르게 된 건데요. 자, 금속 화재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분말이건 물이건 뭐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는 모래입니다. 마른 모래 아니면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 마른 모래 아니면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 같은 애들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에 분말 소화기가 됐건 뭐가 됐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유류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괜찮아요. 이건 질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류화재 써도 상관없습니다. 동식물 유류화재인데 할론 소화기를 쓰느냐? 글쎄요. 이거는 뭐 할론 소화기를 쓰면 나쁜 건 아닌데 아예 할론 소화기 자체가 요즘에 안 나오죠. 환경 파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꺼요. 얘는 뭘로 꺼야 되냐면 비누화 반응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이제 K급 화재용 분말 소화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K급 소화기를 끄는 게 맞죠. 그래서 굳이 할론 소화기를 쓸 필요는 없다. 틀렸습니다. 이거 이제 일반 화재니까 이산화탄소, 이거 A급 화재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A급 화재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는 A급 화재에 대한 그 화재의 적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된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옥외 소화전 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짝지은 게 뭐냐 물어봤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다 그러면 5m 이내 맞습니다. 이거는 기억은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뭐 적색등 맞습니다. 호스 구경, 자 우리 5개 소화전이잖아요. 5개 소화전은 얼마짜리 씁니까? 소방관들 쓰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65ml 걸 쓰는 거고요. 40ml는 뭘까요? 40ml는 옥내 소화전이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옳은 얘기니까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쉬우니까 제가 빨리빨리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너무 쉽죠. 기억 맞습니다. 2개 이상의 건물에 미치지 않도록 해라. 니은은요? 그렇죠.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자 이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2개의 층이에요. 2개의 층. 그래서 2개 이상의 층이란 말이 나오면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는 묶어도 된다. 니은도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는 맞아요. 근데 이거 길이가 얼마입니까? 50m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자,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내부 전체가 모두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50m도 맞고요. 1000제곱미터 이하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제외한 모든 게 다 맞아요.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5번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사천리로 나가겠네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친 김에 그냥 우리 이 과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2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생긴 소화기가 뭐게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뭡니까? 이거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죠. 보겠습니다. B급, C급 화재 적응성이 있다. 역으로 말하면 뭐죠? A급 화재는 적응성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자, 자체 점검 시 외관 점검. 이걸 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혼이라고 하면 뿔처럼 생겨서 혼이라고 하는데 손잡이 파괴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 손잡이 파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괴가 됐나 안 됐나 보란 얘기죠. 그래서 실시해야 된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소화기의 레버 조작으로 소화액 방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게 칙칙칙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나가는 방식 있죠? 그런 식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내용연수 10년에 따라 교체하는 거는 이거 분말 소화기 얘기예요.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거는요. 이거 분말 소화기에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말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상물에 소방 전용 최소 저수량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쭉 읽어보니까요. 자,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문제가 뭐가 돼 있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조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야 저수량이래. 옥내 소화전이죠. 옥내 소화전인데 얘가 지금 30층이 안 돼요? 안 돼요? 30층 이하죠. 30층 이하니까 얼마입니까? 2.6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30층 이하니까 최대 개수는 몇 개로 하죠? 최대 개수는 2개입니다. 맥시멈 2개죠?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얘만 가지고는 5.2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7개인데 5개 소화전이잖아요. 5개 소화전 얼마예요? 기준이 7세제곱미터입니다. 곱하기 7개. 이거 다 7개래요. 자,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기 7세제곱미터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7개니까 최대 몇 개까지 보죠? 5개. 왜 이러죠? 제가 5개 소화전을 몇 개까지 봅니까? 2개입니다. 2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2개니까 얼마죠? 14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인데 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6세제곱미터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구해봤습니다. 곱하기. 자, 그런데 딱 봤더니 업무시설이잖아요. 업무시설이고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없고 그런데 딱 보니까 이 11층 이상이죠. 지상인데 11층 이상이에요. 11층 이상이면 이게 기준 개수가 몇 개가 되죠? 30개입니다. 30개. 그래서 30개니까 여기 30개를 곱해주니까 얼마입니까? 네, 48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더해볼게요. 5.2 더하기 14 더하기 48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딱 더해보니까 0.2 나오는 거는 67.2밖에 없어요. 더 쌤 뭐 할 필요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67.2가 된다는 거 수원의 크기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일단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또 자세하게 해설이 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빠르게 풀어드리는 거 좀 빠른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감지기 최고 개수인데 이거 제일 어렵죠.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글쎄
이거 혹시 모르시겠으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시도는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되든 안 되든 제가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175인데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내화 구조인데 이제 감지기 부착 높이가 6m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숫자가 작아야 됩니다. 이 면적이 작은 개수가 이제 면적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4에서 8m 사이입니다. 4에서 8m고요. 자, 어떻게 되느냐? 내화 구조냐 기타 구조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동식과 보상식은 같이 묶여 있고 정원식은 따로 떨어져 있다 그랬고 차동식 보상식은 1, 2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1종이냐 2종이냐. 자, 그런데 4m였으면 어떻게 됐죠? 9, 7 97 그다음에 5, 4 이렇게 간다 그랬죠. 97, 5, 4 90 70, 50, 40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 반씩 잘라서 45, 반 잘라서 35. 얘는 반 자른 다음에 5를 더하죠. 되게 헷갈릴 거예요. 요거 반 자르면 25인데 5 더하면 여기는 30. 이거 반 잘라서 5를 더하면 25가 되는 거죠. 근데 뭐를 찾으라고 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찾는 거.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이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이고요. 내화 구조죠. 내화 구조니까 이거네요, 이거. 그러면 기준이 얼마가 되냐면 35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5제곱미터로 나눠주래요. 35제곱미터. 그럼 35제곱미터를 175 나눠주면 이게 얼마가 나면 5가 나옵니다. 5, 25, 5, 35에서 5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설치하는 게 몇 개 설치한다? 5개를 설치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야, 나 저거 죽어도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 위에 있는 애들이 9754예요. 거기서 반 나눈 거, 반 나눠서 5 더한 거 하니까 이 표가 나오는 건데 이걸 빨리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세요.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종사자 수 플러스 바닥 면적을 얼마로 나누죠?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예요. 1번은 맞습니다. 3제곱미터인 사무실과 화장실을 제외한 한 개의 객실수가 9실이에요. 자, 그럼 해볼까요? 사무실은 우리가 면적 제외하는 거 아니죠? 계단, 복도, 그 다음에 뭡니까? 화장실을 제외하는 거니까 사무실 3제곱미터 플러스 4.5짜리가 9개 있죠. 4.5제곱미터짜리가 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전체 면적이고 그 다음에 종사자 한 명은 좀 이따가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이니까 이걸 얼마로 나누죠? 3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건데 그럼 더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딱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냐? 이게 좀 어렵네요. 그 계산이. 자, 계산하면 이거죠. 3 플러스 59, 45, 49, 36 해가지고 얼마가 나옵니까? 아씨, 이거를 계산을 따로 안 해왔네요. 다 해면, 자, 5, 해볼게요. 4, 5, 36이니까, 그렇죠. 40.5. 아, 그렇죠. 40.5니까, 하면 43.5. 43.5인데요. 밑에 3으로 나누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43.5인데, 이거를 대충 나눠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아이고, 복잡하네요. 14.5가 나온대요. 14.5가 나온다. 그래서, 14.5가 나오죠. 그럼 14.5에다가 14.5명인 거예요. 14.5명. 나눠주면. 근데 아까 종사자 한 명 있었잖아요. 그러면 15.5명. 15.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5명인데 반올림을 해주니까 몇 명이죠? 15명 아니라 16명. 아, 되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눗셈 하는데 조금 버벅거리긴 했어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근데 요 식을 이렇게 세우세요. 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걸 여러분 나눗셈을 해주세요. 그러면 43.5를 3으로 나오니까 14.5가 되는데 여기에 종사자 한 명을 더해요. 그러면 15.5명이 되겠죠? 반올림하면 16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명. 답은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 계산하기 싫으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딱 보는 순간에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자, 이거 맞죠? 1번은? 옳지 않는 거니까 이거 1번은 맞았죠? 이 맞는 거예요. 강의실, 실 하는 거 얼마죠? 1.9예요. 문화집회, 종교, 운동실 4.6이죠. 1번, 3번, 4번이 맞아요. 그러면 계산 안 하고 2번 찍으시면 돼요, 사실은. 1번하고 3번, 4번이 확실하게 맞으니까 그냥 2번을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려야 되니까 일부러 풀어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해설을 해드려야 되니까 계산을 해드렸는데 야, 이거 완전히 나눗셈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30번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참고로 이거죠. A and B예요. A and B니까 이제 뭐죠? 화재가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재가 났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해야 되겠죠? 밸브 개방 표시 등 점등이 돼야 됩니다. 펌프 자동 기동해야 돼요. 화재 났어요. 그렇지만 이게 잘못됐죠. or가 들어가면 안 돼요. 3번입니다. 이거는 A or B 감지기가 감지를 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이거 뭐 딱 봐도 뭐 영어가 벌써 이미 다르잖아요. 그죠?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점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점검을 할 때는 축적으로 하시면 이게 점검을 못 해요. 비축적의 위치로 해야 점검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점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번에 나오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축적 위치가 아니라 비축적 위치로 해놓고 하셔야 되겠죠. 유도등 점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2선식 유도등은 항상 켜 있는 거고요. 3선식 유도등은요. 화재가 나거나 정전이 됐을 때만 켜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2선식 유도등은 평상시에 점등되어 있는지를 봐라. 맞아요. 2선식 유도등을 절전해서 꺼놨어요. 그럼 예비전원 충전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충전되는지 확인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선식 유도등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할 때 일괄 점등이 되는지 확인해라. 맞습니다. 뭐 할 때죠? 수동으로 점등할 때 켜지나 안 켜지나 봐야죠. 수동으로 점등했는데도 안 켜졌다? 그러면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도 옳은 얘기고요. 예. 그리고 감지기 작동하면 이게 화재가 났다는 얘기니까 화재가 났다는 화재가 났다는 상황을 상정을 한다면 점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고장난 거잖아요. 그래서 32번에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연결 송수관이네요. 자, 연결 송수관 설비예요. 저거 자체가 연결 송수관 설비. 앞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 것 같아요. 연결 송수관 설비. 그래서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맞습니다.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관,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높은 건물, 높이가 31m 이상일 때는 건식을 쓰는 거고 낮은 건물은 습식을 쓴다 그랬습니다. 아니, 거꾸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높은 건물이니까 뭐죠? 이상이죠. 죄송합니다. 이상이니까 여기서 습식을 쓰죠. 물을 미리 채워놔야 물이 올라가요. 근데 그 낮은 건물이면 그냥 건식으로 비워놔도 돼요. 비워놓는 게 낫죠.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얼잖아요. 습식은 얼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그 히팅 코일, 그러니까 열선을 감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높은 건물에 물을 올리는 방식은 사실은 습식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물이 올라가요. 근데 건식은요. 평소 때 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워놓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고 근데 대신에 높은 건물까지 못 올라간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31m 이상이면 습식을 쓰는 거고요. 31m 미만이면 그때는 건식을 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은 곳은 습식, 낮은 곳은 건식이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 34번의 P형 수신기 로터리 방식의 동작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한다 그랬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기억을 먼저 다 줬네요. 그죠? 첫 번째, 자, 동작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눌러야 되겠죠? 자, 리을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돌려요. 돌려 해서 돌린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겠죠? 니은 디귿이 맞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복구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니까 3번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점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지하 1층. 자, 지하 1층은요, 아이고, 단선됐어요. 단선이죠? 도통시험 결과 불량 맞습니다. 자, 1층은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 없네요. 4에서 8V 안에 들어왔고요. 4에서 8V 안에 들어왔고 단선 아니에요. 90dB 이상이고요. 여기 1층은 좋아요. 정상입니다. 2층은요. 90dB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90dB 이상이어야 되는데 틀렸어요. 이거 정상이 아니네요. 불량입니다. 소리가 좀 더 커야 됩니다. 1층 도통시험 결과 2층 죄송합니다. 1층이죠.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4에서 8V 사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정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예, 좋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자, 1번, 2번 거쳐 3번으로 돌렸다. 3번으로 딱 돌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 지역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거 불 들어오고요. 불 들어오고 동작 시험할 때 불 들어오고 화재 표시등 불 들어오고 그죠? 뭐 그런 것들 쭉 나오면 되는데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조작 버튼 눌러져 있는 상태고요. 엘리베이터실에 지구 표시등만 아닙니다. 지구 표시등, 그다음에 주경종, 그다음에 뭡니까? 그죠? 모든 화재 표시등 같은 게 다 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시등만 점등 틀렸습니다.
되겠습니다. 도통시험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우리 도통시험 표시 등 정상 등은요 미점 등 켜질 필요 없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주경종, 지구경종 다 우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화재 표시 등 미점 등 안 되죠. 화재 표시 등도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실 주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실이죠. 그래서 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비화재보 발생할 때 조치 순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첫 번째 뭐 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부터 합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야, 불났나 봐. 수신기 확인합니다. 수신기 확인. 자, 두 번째는요. 가서 봐야죠. 진짜 불 났나 안 났나.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자, 그 다음에는요. 화재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일단 너무 시끄러워. 소리부터 끕시다. 그래서 음향장치 정지. 정지하고 나서 이제 비화재보의 원인을 제거하고요. 복구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 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자, 38번 보시면은요.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간이완강기는 주로 숙박시설에 설치한다 그랬죠. 다중이용업소랑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게 틀렸습니다. 업무시설 5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했다 그랬는데 보통 미끄럼대 업무시설은 그 밖이잖아요. 그 밖의 시설 같은 데는 미끄럼대 설치 잘 안 합니다. 미끄럼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다중이용업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미끄럼대는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다중이용업소 주로. 그래서 그런데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공연장 4층에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는 웬만하면 맞아요. 그래서 피난사다리는 뭐 설치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접고론 같은 데는 완강기 설치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7층인데 완강기 타고 못 내려와요. 접고론에서 접고라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옳은 거 골라라.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너무 문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이완강기 일단 숙박시설 제외하고는 잘 나오는 일이 없어요. 특히 요 두 가지 완강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미끄럼대는 어디까지 거의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미끄럼대랑 완강기 요것만 어디에 설치되는지 잘 보시면 나머지는 그냥 찍으셔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표 전체를 다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 요 정도만이라도 정리하세요. 미끄럼대는 어디에 설치하며 그다음에 그 완강기는 또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들어와 있을 때 괜찮은 게 4가지가 있어요. 좋은 거 뭐죠? 피난교, 그 다음에 구조대, 승강식 피난기, 그 다음에 다수인 피난장비. 이 4가지는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들어가도 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찍더라도 그 정도 룰을 알고 찍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비상 콘센트 설비. 뭐 이것도 뭐가 문제냐?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활동 설비 맞습니다. 자, 조작 높이는 손 딱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높이 0.8에서 1.5. 적색 표시등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불이 들어오게끔 빨간 표시등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일기는 110이 아니라 220V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요. 자, 우리가 맨날 봤던 그 유도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유도등. 기역은 화살표 표시된 거 통로 유도등, 달리기는 피난구 유도등, 땅에 박아버리는 거 객석 유도등이죠. 기역은요.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3가지가 있어요. 복거개. 개죠. 복거개.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겠고, 니은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인데 요 1.5m 이상이라는 얘기는 문 위 아니면 천장에다가 설치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피난구 유도등 문 위나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천장에다 이렇게 붙이는 방식을 쓰죠. 그래서 3번도 옳은 얘기고요. 자, 디귿은 객석 통로인데 자, 직선 부분 길이가 43m 공식 있죠? 자, 43m 4로 나눠줍니다. 자, 4로 나눠주면요. 대충 모르게 돼 10.xxx.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러면 9.xxx. 근데 이게 아마 반올림 9.75인가 그럴 거예요. 9.75. 9.75니까 반올림에서 몇 개? 10개. 10개인데 여기 몇 개? 7개라고 해서 틀렸죠? 10개를 설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1번.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 시 주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뭐가 없냐면 이거죠. 화재 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화재 원인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재 조사반이 하는 거죠. 화재 조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소방당국에서 소방관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서장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계획서 내용 중 잘못된 거 골라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예방에서 나오는 거. 예방에서는요. 일반 현황 맞아요. 예방 맞습니다.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이건 대비 단계입니다. 이건 대비 단계죠.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이게 틀렸고요. 나머지 자 협의회나 교육 훈련 이거 나오면 무조건 대비 맞죠? 그다음에 대응 복구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뭐 요건 아마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위 소방대 주요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뭐 옳지 않은 건데 여기 보통 여러분들 이거에 관한 내용 중에 좀 많이 나오는 게 방호안전이에요. 방호안전.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고들 하셔가지고 방호안전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보세요. 피난은 피난이에요. 피난은 피난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소화 잠깐 넘어갈게요. 응급은 응급이고요. 비상연락은 여러 가지 상황 전파라든가 신고라든가 연락 이런 게 나오는데 초기 소화는 말 그대로 뭐예요? 초기 소화 설비로 유용한 조기화재 진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어 및 비상 반출이죠. 이게 바로 방호안전에서 하는 역할. 방호안전. 방호 안전 업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보겠습니다. 44번 보시면요. 자, 초기 대응 체계 인원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만 보시면 이거죠. 자,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장입니까? 소방안전관리는 부대장입니다. 소유주 등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뭡니까? 책임자니까 대장입니다. 서로 바뀌었죠?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45번 확인하는 거죠. 자, 소화기. 자, 소화기 점검. 분말 소화기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분말 소화기는요, 적정 압력이 얼마죠? 0.7메가파스칼에서요, 0.98메가파스칼이에요. 0.7에서 0.98메가파스칼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 미달. 해당 사항 있고, 해당 사항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분말 소화기니까 사용 연한이 있죠? 10년. 언제까지죠? 22년. 얘는요 30년, 얘는요 35년, 아니 25년이죠. 근데 지금 2023년이니까 이거 지금 사용기한 지났습니다. 그래서 A가 문제가 많네요. A 여기도 X고요, 여기도 X예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46번은요, 이거죠. 감지기 A와 감지기 B가 작동됐습니다. 화재죠, 화재. 자, 감지기 A가 작동되고 감지기 B가 작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지기가 작동했으니까 뭐라고 작동한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으로 작동한 거죠. 그럼 뭐가 불 들어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지금 가스계 소화 설비니까 일단 불 났으니까 방출 표시등 불 들어와야 되고요. 방출 표시등 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감지기 A 지구 표시등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감지기 B도 마찬가지고요. 화재 표시등 불 났으니까 화재 표시등 들어와야 되는데 수동 조작 표시등은 아니죠. 이 수동 조작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 조작 표시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네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감지기 A와 감지기 B가 작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감지기 A 지구 표시등 들어오는 거 맞고요. 방출 표시등 불 났으니까 화재 표시등 다 맞는데 수동 조작 표시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화재 표시등이 들어와야죠. 이게 수동으로 지금 화재가 났다는 걸 상정을 한 거니까요. 그죠? 예. 47번 보겠습니다. 화상 환자 뭐 하면 안 되죠? 피부 조직에 옷가지가 불어가 아니라 붙어 있겠죠? 붙어 있더라도 옷을 잘라내면 안 되죠. 옷을 잘라내는 경우에 피부 조직하고 같이 딸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상을 더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맞은 거네요. 일단 1번 틀렸고요. 물집은 터트린다.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런 거고요. 화상 부분에 오염, 우려 시에는 소독거지가 있을 경우에 화상 부위에 덮어주면 좋죠. 온수 아닙니다. 냉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수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실온의 물. 그냥 물입니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3번이죠. 예. 자, AED에 관한 내용이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고 전원을 켠다. 뭐 그렇죠. 하나의 패드는 왼쪽 빗자 이거예요. 이거죠. 여기 오른쪽이에요. 손. 그죠? 밥 먹는 손.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분석 중 그럼 어떻게 해요? 환자 떨어져 이겁니다. 그죠? 심장 리듬 분석할 땐 환자로부터 떨어져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예, 환자한테 손을 뗀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장 충격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 되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옳지 않은 거 니은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합동소방훈련입니다. 합동소방훈련 할 수 있는 건요. 특급하고 1급이에요. 특급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자, 연면적 35,000제곱미터인 종합병원이에요. 35,000제곱미터인 종합병원. 15,000제곱미터 넘어가네요. 그죠? 자, 15,000제곱... 그렇죠? 이게 특급 1급인데 그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뭐 찾으라는 거죠? 이제 2급 찾으라는 얘기죠. 자, 15,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종합병원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5,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시외버스터미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아파트는 지상층만 보세요. 30층 안 넘어갑니다. 50층 이상이면 특급, 30층 이상이면 1급, 30층이 안 되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합동훈련 안 합니다. 2급은요. 층수가 12층이면 11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이죠. 이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합동훈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볼게요. 50번. 자, 마찬가지. 장애 유형별 피난 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노약자는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 서서 피난한다. 좋네요. 지체장애인 2인 이상 1조가 돼서 피난 보조하면 좋죠. 자, 시각장애인, 시각적인 전달을, 시각장애인인데 굳이 시각 전달을 하시겠다고 또 이러네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표정이나 제스처, 안 보여, 어떡하죠? 아닙니다. 여기는 시각이 아니라 누굽니까? 청각장애인. 자, 청각장애인은요, 피난 유도 시에 여기, 저기가 아니라, 여기로 오세요, 저기로 오세요가 아니라, 자, 왼쪽으로, 좌측으로 1m쯤이요, 아니면 왼쪽으로 2m쯤 오세요, 라고 하면, 왼쪽 1m,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낫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귀가 들리니까, 요거는 이제 뭐죠? 시각장애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청각, 시각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의 기억, 니은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50번까지 끝내면, 우리는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그래요. 문제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도 많이 겹치고 그러는데 문제가 똑같냐 안 똑같냐 이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고민을 좀 해보셨다면은 아마 기본서를 여러 번 읽어본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합격자가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수업을 듣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업무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급은 공부하실 게 많잖아요. 교재 위주로 많이 보세요. 교재로 보시고 문제를 풀면서 반복하시고 모의고사도 풀어보시고 문제는 어떤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뭐지? 이걸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방안전관리자 요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집 안 풀고 교재만 외우면 되나요? 그랬더니 교재만 외워서는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가 막연할 거니까 교재는 충분히 숙지하되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교재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또 생각을 해볼 테니까 그걸 반복해서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재를 많이 벗어나는 문제를 낼 수도 없고 교재랑 똑같이 낼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 벗어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재 중심으로 내고 그리고 문제도 저희 문제집이 교재 중심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이거를 충실히 공부하시면 아마 선배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분들처럼 여러분도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셔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